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의 야심작이 중요한 관문을 넘었습니다. 바로 The One Big Beautiful Bill, 한국말로 하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죠. 이건 겉으로는 단순한 감세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를 다 바꿔버릴 폭탄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향후 10년간 2.8조 달러에서 3.4조 달러의 미국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문제는 이미 이렇게 적자가 심각한 미국이 세금을 줄이면 부족한 돈은 어디서 벌어들일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는 관세와 암호화폐에 더더욱 진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감세안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파급 효과를, 그리고 투자자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전략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트럼프의 감세안이 불러올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요, 관세 말고 또 하나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 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르는 감세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뭘로 유명해졌냐면은 여기 있는 머스크랑 트럼프가 충돌을 한 적이 있죠. 머스크가 이 법안을 보고 역겹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트럼프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SNS에서 막 티격태격 싸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머스크가 좀 센 말을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에 좀 큰 노이즈가 있었었는데, 그 법안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는 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르는 감세안입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아주 큰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관문을 넘었어요. 이게 하원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게 상원까지 지금 갔거든요. 상원까지 가서 상원에서 지금 현재 그 토론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논란이 좀 많습니다. 논란이 아주 많은 법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름 그대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아요. 이게 전문을 낭독하는 데만 16시간이 걸렸고 900페이지가 넘는 법안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감세예요. 핵심은 결국엔 감세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뭐 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사회 안정망,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메디케이드를 줄인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죠. 그리고 뭐 국경, 이민, 뭐 에너지 환경, 재정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종합하면 결국엔 뭐냐? 결국엔 감세입니다. 결국엔 감세예요. 그리고 이게 통과되게 되면, 그래서 핵심은 감세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세수가 줄어드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적혀 있죠. AI가 정리해 준 건데, 향후 10년간 무려 2.8조 달러에서 3.4조 달러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미국의 그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그럼 감세가 되면은 누가 혜택을 보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혜택이 좀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세금을 줄어들게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 시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현재 미국은 재정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은 현재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거의 1000조가 넘는 돈이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미국의 전체 국내 총 생산 대비해서도 6.4%나 되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향후 10년 동안 누적 적자를 3.4조를 늘린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현재 미국은 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어요. 빚을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어서 이 미국이 이 부채에 깔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감세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럼 대체 트럼프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 이 많은 적자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그게 오늘 메인 주제인데, 그래서 그 답은 사실 근데 이미 트럼프가 이미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관세를 매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한 국채 발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관세 이거 좀 철진한 얘기 아닌가? 관세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감세안이 상원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커다란 장벽을 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넘자마자 지금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상호관세 유예 연장 안 한다. 자동차는 관세 그대로 매길 것이다. 모든 국가에 관세 소환 보낼 거다. 협상일 지금 유예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진짜로 관세 매길 거다. 이제 통보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세 매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관세랑 감세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이거 말 그대로 세금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매기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은 기업이 수입하게 되는 수입 원가가 늘어나니까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감세를 하니까 우리가 이걸로 메꿔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부담하는 건 감세를 줬으니까는 부담은 줄 거고, 미국 기업은. 근데 다른 국가들이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되죠. 즉 세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수를 부담하는 게 기업에 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부담하는 게 다른 국가들이 늘리는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이 관세랑 감세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은 피해를 안 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국가들이 부담을 늘리는 구조가 되는 게 트럼프의 큰 그림 중 하나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 관세랑 감세는 따로 떼고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사실 없을 수가 있다. 왜냐? 감세를 해줄 거니까 기업체들이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 안 할 거다. 왜냐? 이미 감세를 받았으니까. 이게 그래서 일부 패드 인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저번 시황 내용이었죠. 저번 시황에서 제가 이 패드의 미셸 보우먼이라는 분이 이런 논리를 펼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표적인 매파였는데, 이런 입장 때문에 관세로 인플레이션 없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번 시황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게 현실화될 수 있죠. 왜냐, 감세를 했으니까 기업체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논리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담보 발행은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도 제가 저저번 시황쯤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 건데,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으로 팽행이 되는 구조인데, 이 팽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담보 가치로 미국 채권을 매수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테더는 독일을 제치고 무려 1,100억 달러나 되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패깅의 원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은 그거를 패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로 미국 채권을 잡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국채를 더 찍을 수 있죠. 국채의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9개월을 초과하는 국채는 발행을 자제하겠다. 즉 뭐냐? 단기채 발행을 늘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로 뭘 잡느냐면 단기채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 발행을 늘린다는 건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 매수를 하는 담보 가치를 직접 타겟을 해서, 정확히 그걸 타겟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을 늘리면서 그걸 통해서 미국 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이렇게 단기채 발행량을 늘리고 장기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채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도 동시에 내려올 수 있죠. 이걸 노리는 걸 수 있고, 그리고 단기채는 금리를 우리가 강제로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채는 내려옵니다. 사실 장기채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조절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장기채는 기본적으로 이 공급의 함수이기도 할 뿐더러 경제 성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기채 이 금리를 내리는 건 쉽지 않은데, 단기채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든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금리가 급합니다. 왜?
이제 계속 단기채 찍을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믿고 계속 찍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내려주기를 이제 계속 바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이 저는 이 감세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라고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실 감세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단순히 미국에 이제 감세가 시행이 됐구나 라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만약에 진짜 통과된다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갈수록 관세와 스테이블 코인에 진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협상에 더더욱이나 진심이 될 거고요. 이제 더 자신 있게 관세를 밀어붙일 수 있을 거예요. 왜? 미국 기업들한테는 이미 수혜를 줬으니까 이대로 밀어붙여도 된다. 너네 이미 감세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감세로 인해서 비용 늘어나는 거 니네가 부담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물가 안 올려도 되잖아. 해서 이제 관세를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채 발행에 더더욱 진심이 될 거예요. 왜? 감세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재정을 메꿔야 되겠죠. 그거를 뭘로 한다? 단기채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페드가 금리를 내리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합니다. 저희 채널과 플랫폼은 이를 돕기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런 테마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나 그래서 저희 플랫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기 상단 링크 있을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거 꼭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공유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